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유럽에 이어 동남아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의 첫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고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 먼저 최근에 카이가 잇따라 낭보를 전했는데 수주 실적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이제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그 삼성항공우주산업과 현대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대우중공업 이렇게 세 개 회사를 정부 주도로 합병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 기업인 한국우주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FA50 18대를 1조 2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FA50은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경전투기입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고요. 지난해 폴란드의 같은 기종 48대를 약 4조 원에 수출하기로 한 지 불과 5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 말까지 카이 수주 잔고는 약 25조 원입니다. 지난 연말보다 석 달 새 1.9%가 더 늘었고요. 추가로 이집트와도 같은 기종으로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국으로의 이제 진출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정익 항공기 수출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산 첫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첫 토종 헬기죠. 이 수리온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수출이 이루어진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수리온 개발 완료 당시에 그 이제 카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세계 헬기 수요가 1,000대로 예상되며 수리온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올해까지 300대를 수출하겠다 이런 목표였는데요. 아직까지 한 대도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중간에 뭐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수출 성사 문턱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2,500억 원 규모 필리핀 수출이었어요. 지난 2018년 6월에 이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용산 그 국방부 연병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수리온을 타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초에 필리핀은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산 블랙호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출해서 좀 밀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카이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수리온 수출의 원년이 될 수 있다. 또 이제 수리온 수출도 이제 좀 터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구영 카이 사장이 최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해양 항공 전시회 리마 2023에서 올해 안에 그 수리온 수출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행사에서 각국 해군 그 관계자들이 상륙 공격 헬기처럼 다양한 해양 플랫폼으로 파생된 수리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비슷한 시기 이제 한경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 참석한 윤종호 카이 부사장 역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발언들의 이제 근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로 첫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수리온은 양산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군과 또 경찰, 소방 헬기, 또 의료 헬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이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을 했고 이제 성능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카이는 여러 나라와 지금 수리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측은 이제 상대국이 있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는 했지만 FA50처럼 이제 카이에서 만든 다른 항공기를 도입한 그런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이라크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같은 나라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라크 같은 나라는 과거에도 수리온 수출하면 이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뭐 그런 곳인데요. 뭐 요즘 신조어로 말하면 만년 떡밥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방산 세일즈라는 게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제 공을 들여야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이런 나라들로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리온을 수출하게 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리온 1,000억 원을 수출을 했을 때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1,850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00억입니다. 이제 이걸 합치면 한 2,450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업 유발 효과가 614명이고요. 이제 그럼 뭐 1,000억 원이면 도대체 이제 몇 대를 파는 거냐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기체 옵션을 뭘로 하냐, 무장은 어떤 거를 다냐, 또 이제 후속 군수 지원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패키지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필리핀 2,500억 그 수출권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K 방산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데 수리온의 경쟁 상대는 그럼 어떤 헬기들입니까?
네, 뭐 방위 사업청에 이제 따르면은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만든 슈퍼푸마와 그리고 이제 앞서 필리핀 수주전에서 수리온을 밀어냈던 블랙호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동급 경쟁 기종입니다. 슈퍼푸마는 이제 수리온을 만들 때 참고를 했던 원형 모델이고요. 유럽판 블랙호크입니다. 여기에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만든 또 다른 이제 헬리콥터 H175M도 이제 수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항속거리나 이제 비행 시간 면에서 수리온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이 기종들이 이제 모두 오랜 시간 운영이 되면서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이 됐고 또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기종을 바꾸면 조종사를 훈련도 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 헬기나 미국 헬기를 예전부터 사용했던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그 잠금 효과를 깰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고영욱 기자였습니다.